6월 12일 주간 HLB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HLB의 파동은 지난해 52주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 주가의 축소판처럼 커다란 변동폭을 보이며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파동은 5월 1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단기 파동의 최고가는 5월 18일 종가인 52,300원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18일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7일 정점을 찍고 나서 9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별다른 반등 없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파동의 패턴은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지난해의 추세적 하락과는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향파가 종종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베트남 행정의 불확실로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나노코박스와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실체를 보여준 선낭함과 가남의 임상 결과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9월에는 HLB 주가를 종종 뜨겁게 달구었던 에스모라는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되며 이미 가남 1차의 최종 데이터를 발표하기로 확정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력이 수급 조정을 위해 무리한 조정을 보여준다면 주요 변곡점마다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종목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그렇게 선택된 종목에는 흔들림 없이 신뢰할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한 종목이 이유 없이 하락하면 손실을 걱정하기보다는 더 싸게 추가 매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오히려 하락을 기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주가만 하락한 것이라면 워렌 버핏처럼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어야 올바른 투자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충격적인 지표는 미증시에 공포를 안겨주었고 국내 시장에도 충격파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만한 호재거리가 없다면 다음 주에도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증시에 영향을 받아 조정을 보인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매수는 자제해야 하며 주요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멘탈에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3월 정점을 깨고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도 증시에 부담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3월 정점론이 깨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졌기에 미증시 폭락과 함께 단기적으로 세계 증시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호전된 게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물가지표가 극히 암울하게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바이오와 기술주 등 성장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옥석을 잘 구분해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의 공매도 현황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의 시총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는 지난주에 이어 4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 순위는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는 1,852억으로 지난주 3위에서 이번 주는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잔고 금액도 감소했고 잔고 순위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거래 금액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습니다. HLB 공매도 비중은 5월 11일 정점으로 하여 최종 집계일인 6월 8일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공매도 또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색 바형 차트는 HLB의 주간 차트입니다. 분홍색 선형 차트는 기관 순매수 동향이고 녹색 선형 차트는 외인의 순매수 동향이며 파란색 선형 차트는 개인의 순매수 동향입니다. 6월 8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띄었지만 현재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매매 동향을 교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수가 아니라면 거래원 매매 동향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공매도 잔고 추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의 일간 추이는 5월 10일 709만 6천여 주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500만 주가 종종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의 주간 추이는
5월 둘째 주 673만여 주를 정점으로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월간으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봐도 최근 3개월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3개월 주가와 공매도 잔고를 교차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가도 하락하고 공매도 잔고도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매도의 향후 포지션을 추정할 수 있는 대차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16일 1676만 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HLB 그룹주의 최근 1년간의 주가를 HLB를 기준해서 교차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HLB 생명과학이 1년 전 주가에 비해 가장 흐름이 좋으며 다음으로 HLB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제약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으며 HLB 글로벌은 1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주요 그룹주들은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은 공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S모까지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주요 변곡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 무료로 입장 가능한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과 HLB 단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은 국내외 고급 유료 증권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장전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시면 5월 22일 공개된 출향파의 HLB 목표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향파를 신뢰하신다면 출향파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